이스라엘은 어쩌다 아시아에서 축출당했나? 오일머니와 AFC 아시안컵.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며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 아시아의 강자 대한민국이 왜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는지, 아시안컵이 왜 그동안 변방에 묻혀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바로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참가하지 않는지, 그리고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인 터키와 러시아는 참가하면 바로 우승 후보각인데 왜 참가하지 않는지, 오세아니아 국가인 호주는 왜 참가하는지, 축구 강국이었던 대만은 왜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참가하며 최약국이 됐는지, 이 아시안컵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아시안컵의 차가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과거 한국 축구 도전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시안컵 2연패를 차지한 한국은 1964년 제3회 아시안컵에서 이스라엘이 1대2로 패하면서 3회 연속 우승에 실패하기도 했고, 1976년 올림픽 예선에서는 이스라엘의 1대3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길목에서 늘 한국을 상대할 만큼 강팀이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맞대결은 1970년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아시아 무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1956년과 1960년 아시안컵 준우승을 거뒀던 이스라엘은 1964년 아시안컵을 개최해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새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했고, 1970년에는 멕시코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시절이었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도 강호로 평가받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야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호령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주변 중동 국가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질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정치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1970년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과 쿠웨이트는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을 아예 아시아 축구 무대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1974년 9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 축구연맹 총회에서 지금까지 없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AFC는 한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AFC 내의 축구 발전을 저해할 경우 그 회원국을 추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쿠웨이트를 비롯한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과 자유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공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북한과 이란도 이들과 한편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이 규정을 신설한 뒤 곧바로 상정된 결의안이 바로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을 AFC에서 축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AFC 회원국이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지 않으며 AFC 주관 경기를 개최하는 어떠한 주최국도 이스라엘의 입국을 허가하지 말 것, 그리고 자유중국 또한 AFC에서 축출하고 중공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이 중공의 AFC 가입을 제안했고, 쿠웨이트가 이를 제청한 뒤 곧바로 이루어진 투표에서는 찬성 25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중공의 AFC 가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막강한 중동 국가들과 이들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던 나라들이 대거 몰표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속개된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의 AFC 축출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의견을 내는 국가들만 투표에 참여시켜 21개국 만장일치로 축출을 강행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한축구협회는 기다리던 대회 초청장이 오지 않게 됩니다. 1975년 4월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 참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AFC 측에서 연락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개최국 쿠웨이트 측에서 1회 대회부터 17회 대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대회에 나선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북한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쿠웨이트가 중공과 손을 잡고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런 압박카드를 쓴 건 한국이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의 AFC 축출에 대해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와 중국은 이런 한국의 행동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루사돈 쿠웨이트 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에 출마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은 곧장 쿠웨이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설득해 AFC에 쿠웨이트에 대한 징계안을 제시했고 새로운 대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자칫하면 쿠웨이트와 중공을 앞세운 세력과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표진한 두 세력이 아예 다른 두 개의 단체로 갈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AFC의 실세로 떠오른 쿠웨이트와 중공은 피파의 AFC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의 축출이 결정됐다. 어서 빨리 피파에서 인가해주길 바란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1975년 9월 일본 축구협회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했던 몬트리올 올림픽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 개최를 포기하겠다고 AFC와 피파에 통보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선수의 신변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 자유중국의 국기 계약 문제 등 재반 사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이 참가하기로 한 대회였기 때문에 쿠웨이트와 중공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FIFA는 오랜 고민 끝에 한일전은 일본에서 열고 일본 이스라엘전, 한국 이스라엘전은 한국에서 여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FIFA로서도 중동과 쿠웨이트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AFC는 1년 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총회를 갖고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의 AFC 축출을 다시 한번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 축구협회장 알카르 마르키는 AFC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경기 연맹의 회의가 열릴 때 이스라엘의 회원 자격 박탈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FIFA는 사흘 만에 네르코르트 대변인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FIFA는 아직 AFC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과 자유중국 축출 선언은 번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쿠웨이트와 중공의 합작 세력에 실망한 이스라엘은 유럽 축구연맹으로 보내달라고 FIFA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AFC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스라엘과 자유중국 축출 결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FIFA에서 탈퇴하라 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AFC는 1973년 5.1 쇼크 이후 무서울 게 없었던 중동 국가들을 배후에 두고 FIFA의 강력한 입장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1977년 FIFA는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을 AFC에 재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FIFA는 AFC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AFC 33개국 회원국 가운데 두 나라의 축출을 찬성하는 19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만장일치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자유중국의 축출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AFC는 이 두 나라를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무려 20년 동안 AFC 회장직을 맡아온 압둘라만 말레이시아 전 수상은 이 자리에서 쿠웨이트와 중공 세력에 불만을 품고 회장직을 사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AFC는 정치로 심하게 오염됐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들은 축구는 뒷전이고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AFC가 FIFA를 무시하고 계속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공중분해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FIFA가 사흘 만에 AFC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1978년 월드컵 본선을 확정지은 이란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고 이스라엘과 자유중국 축출을 주도한 쿠웨이트와 중공, 이란 등의 FIFA 회원 자격 정지와 FIFA가 주관한 모든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FIFA 집행위원회까지 시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와 중공을 비롯한 AFC는 다시 논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AFC는 중동이 장악했고 이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이러자 후앙 아벨랑제 FIFA 회장은 한 발 물러서 이스라엘과 대만을 오세아니아로 보낼 테니 자유중국의 명칭을 대만으로 바꿔 부르기만 해달라. 그리고 중공은 대만을 FIFA에서 탈퇴하라고 주장하지 말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의 승자는 AFC가 된 것입니다. FIFA는 또한 당분간 AFC와의 분쟁을 중지하겠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를 우려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FIFA는 막대한 오일머니에 결국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IFA 고위 관계자들이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로부터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AFC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대만은 축출당했고 이란의 월드컵 출전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쿠웨이트와 중동 등 이 일을 주도한 국가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FIFA의 권고와는 다르게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이 아닌 유럽 축구연맹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서독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 이스라엘의 UEFA 가입을 지지했고 1978년 2월 정식으로 이 안건이 UEFA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5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UEFA 회원국들은 반대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유럽 무대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 1978년 11월에 열리는 모스크바 올림픽 축구 유럽 지역 예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FIFA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지역 예선을 당장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FIFA는 북중미 축구연맹에 문의했지만 결국 캐나다가 반대했고 이스라엘과 대만은 북중미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FIFA의 중계로 이스라엘은 한시적으로 유럽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를 수 있었고 대만은 오세아니아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갈과 한 조에 속한 이스라엘은 1승 3무 4패 6득점 17점 하며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둔 대륙별 예선에서 두 나라는 오세아니아로 편입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다른 대륙의 이스라엘과 대만 등 4나라가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치렀습니다. 예선에서 이스라엘은 3승 1무 2패 12득점 6실점하며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대만은 6전 전패를 하여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과 대만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했지만 힘의 논리에 밀려 유럽과 오세아니아, 북중미 등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이스라엘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콜롬비아를 만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뒤 텔아비브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결국 비기고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북중미 등을 떠돌며 올림픽 축구 예선을 치르는 굴욕을 당하다가 1991년에 정식으로 UEFA 회원 자격을 얻게 되었고 대만은 1989년 자신들의 이름인 대만을 포기하고 중화 타이베이라는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처럼 AFC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던 이스라엘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유럽 축구 선수권에서도 단 한 차례의 본선 진출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약체였던 대만 역시 오세아니아 등을 전전해 경쟁력이 더더욱 떨어져 지금은 간신히 대표팀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누군가는 강팀하고 같이 UEFA에 속해 있으니 부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결국 힘의 논리에 밀려 남의 대륙에 얹혀있는 신세이며 또한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 꾸준히 진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유럽에 속하게 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시험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UEFA에 속해 있지만 아시아에 남아있었다면 국제 무대에 설 일도 더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밀리면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대만에서는 배신감에 태극기를 불태우는 등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지만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 얻을 게 더 많다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구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만이 AFC에서 쫓겨났던 사건을 통해 현재는 프로리그 또한 오일머니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석유부국들은 유럽 명문 구단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 대형 선수들을 자국 리그에 뽑았습니다. 그 결과 과거 중국 리그 수준과도 비교도 안 되는 현역들이 중동에 모여서 뛰면서 축구 수준을 올려주고 있으며 이는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골프 등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며 미술 건축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은 아부다비나 네옴시티 등 오일머니를 이용한 미래도시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70년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축구협회의 깡패였던 중동이 다시금 오일머니를 앞세워 룰의 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